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주에서 다음 달 11일부터 2주간 전국 최대 규모 유소년 축구대회가 열립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인 만큼 보호자 동행 등으로 인한 경기장 밖 방역관리가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확진자 수가 연일 10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대구에서도 코로나가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한 자릿수를 유지하던 것이 이틀 연속 두 자릿수로 올라섰습니다. 이건희 미술관 건립 예정지가 서울로 결정된 가운데 대구 등 지역의 반발이 거셉니다. 민선 7기 3주년을 맞아 지자체별 성과와 남은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 오늘은 영양분수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취소됐던 행사죠. 경주시가 전국 최대 규모인 화랑대기 유소년 축구대회를 다음 달 예정대로 개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1년 반 넘게 이어지는 코로나19 상황에 모든 행사를 무조건 미룰 수만은 없다는 건데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인 만큼 보호자 동행 등으로 인한 경기장 밖 방역 관리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경주에서 다음 달 11일부터 2주간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가 열립니다. 초등학생 720개 팀이 참가 예정으로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델타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상황에 전국 규모 대회가 감염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지역 경제 사정을 고려해 그대로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시민 여러분의 피로도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각종 대형 행사를 무작정 연기 취소할 수는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상인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2019년 대회 당시 2만여 명이 경주를 찾으면서 500억 원이 넘는 경제 파급 효과가 발생하는 등 관광 비수기, 음식점과 숙박업소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기 때문입니다. 축구대회가 열리면은 우선 사람이 움직이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어디든 경주시에 어디든 식당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큰 도움이 많이 되죠. 일반 시민들도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걱정은 솔직히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반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오지 마라 해도 어차피 여름 휴가 되면은 관광객들이 다 놀러 오잖아요. 오히려 방역 수칙을 그런 사람이 더 안 지키면 안 지켰지. 관건은 방역 수칙이 현장에서 얼마나 잘 지켜지느냐입니다. 참가팀은 대회 전 반드시 코로나 양성 여부를 판단하는 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모든 경기는 무관중을 원칙으로 학부모들의 출입도 금지했지만 경기장 밖에서의 감염 우려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도 문제입니다. 응원팀, 학부모님들 될 수 있으면 오지 말고 팀들만 와서 최소한의 어떤 인원만 와서 어떻게 한다면은 모를까 그 응원하는 친척들 엄마 아빠 다 와가지고 그냥 저번에 봤거든요. 그 전부 다 다닌다면은 그거는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연일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는 가운데 예정된 전국 스포츠 행사.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네, 코로나19로 모든 분야가 어려운 요즘 대규모 할인 행사죠. 대한민국 동행 세일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케이블 TV 지역 채널이 커머스 방송을 진행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천병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각 부처 장관들도 동행 세일 라이브 커머스 방송에 출연해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싱싱한 완도 전복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역 농어민들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TV를 통해 판매하는 대한민국 동행 세일 라이브 커머스 방송.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일일 쇼호스트가 됐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방송 출연에 대한 어색함도 잠시, 노릇노릇한 전복구이를 맛보며 흥이 돋습니다. 쫄깃쫄깃. 네, 전복이 정말 쫄깃하고 신선하고 식감이 정말 좋습니다. 대한민국 동행 세일은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내수를 촉진하기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입니다. 백화점과 전통시장 등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소비자들은 소상공인의 우수 제품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 TV 지역 채널은 다양한 지역 특산품을 하루 3시간 3회에 걸쳐 실시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케이블 TV가 지역 채널에서 상품 소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지역 케이블 TV가 하루에 몇 시간씩 그 지역 커머스를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농어민들께서 판로를 개척하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특히 대형 쇼핑몰이나 홈쇼핑 채널에 입점하기 어려운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의미가 더 큽니다. 수익이 목적이 아니고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고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 시민들을 연결하는, 지역민들을 연결하는 우리 동네 당근마켓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행세일 기간 동안 편성된 라이브 커머스는 총 169회, 누적 시청자 수는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우수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오는 11일까지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다혜입니다. 8일 0시 기준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명입니다. 지난 1일부터 한 자릿수를 유지하다 7일 13명에 이어 이틀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중구 4명, 서구와 달서구 각각 3명, 수성구, 남구, 북구, 동구, 달성군 각각 1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중 5명은 중구 동성로 소재 주점 관련으로 지난 6일 업주가 확진된 데 이어 아르바이트생 손님 등으로 이어져 누적 확진자는 7명입니다. 경북에서는 포항과 안동, 경산, 영덕 1명씩 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포항 1명과 경산 1명은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안동 1명과 영덕 1명은 서울 확진자들의 지인들로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북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 방역당국이 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직원은 7일 대구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통보를 받고 검사를 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상북도는 확진 공무원과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을 선별진료소로 보내 검체 검사를 하고 자가격리를 지시했습니다. 경북도의회 옆 공간에 임시 선별소를 설치해 해당 부서가 속한 국단위 모든 직원과 방문자, 접촉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3주년을 맞아 지자체별 성과와 남은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영양군입니다. 영양군은 청정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생태 관광도시 조성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인구 2만이 넘지 않는 소도시 영양군의 주요 성장축은 농업입니다. 지난해 1월 농산물품질관리원 영양분소를 유치한 데 이어 농업재해보험의 자부담을 줄이는 등 농업 분야의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핵심 산업인 고추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고추재배 전 농가에 수확 장비를 보급하고 노후 장비를 대폭 교체합니다. 고추 이제 건조기인데 한 20-30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일부 부품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이걸 과감하게 교체를 해서 좀 소비자 신뢰를 높이겠다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예. 열악한 도로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국도 31호선 확장 대신 선형 개량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비용 편익 분석이 답이 안 나와요. 1이 넘어야 되거든요. 그때 0.23 머무르니까 답이 없어서 그건 안 되고 못하고 그다음 AWP라고 지역 균형 개발 차원에서 하는 부분 이 부분도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위험성 분석을 우리가 통해서 좀 이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편리한 교통체계 마련과 함께 외부의 접근성을 높여 관광객 증가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자작나무 숲을 관광 명소화하는 등 생태 환경 도시를 조성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전략을 내놨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작나무 숲에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세석을 깔아서 전기차를 확보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산책로를 지금 이제 한 10억 들여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안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차 시설 이런 부분을 지금 갖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장차는 그 안에 전망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청소년 수련관의 수영장을 개장하고 노인복지관을 개관하는 등 생활 밀착형 사업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소식들을 알아보는 대구 경북 돋보기 순서입니다. 최근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올림픽 재패 기념으로 진행된 전국 대학 실업 양궁대회에서 안동대학교 양궁부가 무려 6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양궁 명문이라는 위상을 입증했다는 소식인데요. 관련 내용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안동대 양궁부는 86년도에 창단해서 앞전 올림픽 구본찬 선수를 배출한 명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 학교 배려로 리모델링을 해서 운동하는 환경이 좋아졌고 가장 큰 비결은 학생들이 열심히 했다는 데 큰 비결이 있습니다. 양궁은 상대 경기이기도 하지만 끝내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인성을 가장 중요하게 학생들한테 지도하고 있습니다. 내면에 인성이 쌓여야만이 운동으로 잘 표현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 선수들은 수업을 다 하고 자녀 시간에 운동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개인 맞춤 운동을 좀 더 열심히 하고요. 집중적으로 하고 코치 선생님이 조금 번거롭지만 저녁 시간에 야간 훈련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들한테 중점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끔 자기만의 가질 수 있는 장점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제가 집중적으로 맨투맨 스타일로 커진 애들이 괴로울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자기 거를 찾아가고 있다는 게 우리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선수들이 아직 경기한 모습도 좀 부족하지만 이거를 다시 좀 갈고 다듬으면 지금보다는 국가대표까지의 목표를 가질 수 있는 우수 선수로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뒷바라지를 위해서 제가 있는 힘껏 노력 다 할 것입니다. 앞서 있었던 종별 대회에서 굉장히 많이 아쉬운 점이 많았었는데 그런 점을 연습으로 많이 보완을 해서 이번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양궁은 멘탈이 가장 중요한 경기 종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활을 쏘면서 상대방에 집중하지 않고 저한테만 집중을 하면서 자기 자신한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잘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속으로 많이 생각하면서 멘탈을 잡으면서 경기를 이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어서 국제대회나 올림픽에 나가는 더 큰 선수가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 건립 후보지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부지와 국립현대미술관 인근 송현동 부지 등 두 곳으로 발표하자 졸속 결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건희 기증품을 한 곳에서 전시하는 기증관 건립 계획 등을 담은 이건희 소장품 활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 중순부터 2달여간 이건희 미술관 대구 유치에 사활을 걸었던 대구시와 지역 문화예술계, 시민단체들은 수도권 중심의 부지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미술관 유치를 위해 2,500억 원의 건립 비용 전액을 부담하겠다는 초강수를 뒀던 대구시는 문화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에 역행한 문체부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지난 10일부터 최근까지 도내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토석 채취, 태양광 발전 등 산지 개발 특별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25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 항목으로는 흙을 가라앉히는 임시 침사지 또는 가배수로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상북도는 재난관리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이달 중 전 시군에 통보해 비슷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침입니다. 인간으로부터 버림받은 유기견들이 들깨떼로 변신해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양계장을 습격하는가 하면 소 축사까지도 공격을 하는데요. 이 때문에 닭과 송아지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농작물을 망쳐놓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들까지 위협해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가차없이 내다버린 인간들에 대한 복수일까요? 반려견에 대한 책임감을 일깨워주는 유기견의 역습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